어제 난장수가 녹화를 하다가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후배한테 뉴스 브리핑 좀 보라고 하니까 나는 그런 거 안 본다. 난 정치에 관심 없다. 근데 그렇게 말한 젊은 친구가 30대 한 후반쯤 되는 모양인데 뭐 연수입이 뭐 예술 이런 계통에 종사하면서 한 2, 30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년의 수입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정치적 냉소가 우리 사회에 좀 넘쳐나고 있는 부분이 매우 심각하다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이 사회가 보면 한쪽은 정치적으로 열정이 과잉되어서 그 열정이 열정페이 형식으로 그야말로 낭비되고 있는데, 착취되고 있는데, 그 열정 과잉자들이 극우 빠돌이나 극좌 빠돌이나 대깨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서울 도심의 거리를 마비시켜다는 이석기 석방하라 하는 그 행렬, 대열. 그런 걸 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석기를 석방하라. 그리고 친북을 외치고 북한을 찬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회복 불능의 열정 과잉이죠. 자, 그리고 대깨문들도 마찬가지고 하루 종일 수백 개의 댓글을 조작하고 올리고 또 제 유튜브에 페이크 뉴스라고 글 올리고 하는 친구들은 제가 볼 때 그것도 열정 낭비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일을 되돌리려고 시청 광화문 앞에서 고생하는 분들도 그것도 열정 페이라고 봐요. 근데 낭비적 열정 페이죠. 열정 페이가 무슨 말입니까? 돈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열을 이렇게 무료로 갖다 바치는 거. 대가 없이. 그게 열정 페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정의 잘못된 낭비도 저는 큰 문제라고 봐요, 우리 사회에. 차라리 그분들이 열정을 낭비하지 않고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자기 생업에 열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심각한 것은 20대, 30대, 40대에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는 정치적 냉소주의, 뭐 허무주의도 있을 거고 무관심주의도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에 항상 투표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얼추 한 20%가 좀 넘어가요. 20%에서 25%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2012년 대선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죠. 70한 7%인가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문재인 처음 붙었을 때. 자, 그럴 때도 보면 한 23% 안팎의 사람들이 이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거의 투표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무관심을 가지고 냉소적인데 대체로 이제 그런 사람들 상황을 보면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다. 대체 두 계층인데 돈이 너무 많아서 인생에 돈 쓰고 즐길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정치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 정치를 우습게 본다. 차라리 그 사람은 굶어 죽을 염려는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1년에 수입이 몇백만 원밖에 안 되고 사는 것이 극히 힘들면서도 이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냥 다 똑같은 놈이고 거기가 거기다라고 하면서 냉소적 허무주의 그런 시니컬함으로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제일 위험하다. 나중에 그 사람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런 사람의 끝이 자기 파멸밖에 더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는 냉소주의다. 물론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거대한 백처럼 느껴질 수 있지요. 제가 서포 15조를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런 걸 관철시키자고 지난 총선에도 나름 노력했습니다만은 자, 이 정치판이라는 게 서민은 이용할 뿐이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낫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안 합니다. 그냥 허위의 가치를 메뉴로 넣어 걸고 간판을 걸어 가지고 여기 와서 밥 먹어, 정의 무슨 뭐 기회균등 공정 이쪽은 뭐 성장, 그리고 뭐 방공 안보 이렇게 팝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들어가서 밥 먹고 나면 이제 장사하고 나면 문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모르겠다. 내 먹고 지금 챙길 것도 많은데 내가 왜 너네들한테 관심을 가지냐. 이게 정치가 대중을 착취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런데 서포 15조를 그래서 저는 직접 당을 만들어서 관철시켜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위협이 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어제 보면 이낙연이하고 이재명이가 만났는데 둘 다 기본주택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싱가포르식 뭐 주택 공급을 언급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냐? 지금 서포 15조를 알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언급을 한 거예요. 그 기사의 댓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잡농 빅2 전격 해동 매일경제 화두는 부동산. 그래가지고 지금 이재명이 기본주택을 이야기하고 또 기본소득 토지세 기본주택 이런 거를 이야기하니까 또 이낙연은 싱가포르 제도를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서 부동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댓글에 보면 황장수 거 스포 15조인가 그거 따라하네. 크크 싱가포르식 크크 이재명은 주워 담기 눈치 백단이여 크크 이럽니다. 자, 또 어떤 분은요 트위터에 이런 말을 올렸어요. 좌우 보수 진영 싸움으로 몰고 가면 100점 100패다. 황 소장 주장이 100% 정답이다. 문패거리, 조중동, 김무성, 김세연, 역적 황교안, 김영호 등 동극정 없는 놈들이 지역 몰표와 진영 논리로 서로의 권력 나눠먹기 해온 거다. 1에서 3% 수구 기득권과의 싸움이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현상을 낫게 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어제 어떤 자는 뭐 수엔 스마일이에요. 제가 연예인이 찬 광고 받으면서 아닌 척 한다. 그래서 조작 유튜브 한다 했더니만 누구는 뭐 사과했는데 왜 그 말 안 하냐 하고 사과한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2억짜리 뭐 주택 이야기 하는데 왜 2억이냐? 네가 돈이 그것밖에 없지. 그러니까 너도 집이 없어 2억이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2억이 돼야 될 이유에 대해서 기존 것보다 더 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평당 700요. 아닙니다. 다 그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 350만 원은 건축비고요. 집 짓는 돈입니다. 한 200만 원 정도는 땅, 그리고 나머지 한 150 정도는 여러분이 싸게 받는 그 대출. 그 20%만 있으면 사고 80%는 대출을 주지 않습니까? 그 이자가 나중에 어디로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걸 합쳐서 한 700만 원 정도면 그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였을 거다라고 하면서 비꼬고 있어요. 그 사진 보니까 좀 젊은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연예인을 비호하면서 그것도 조작 유튜브 방송하면서 한 건당 방송 광고를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받는 연예인을 비호하면서 서민들을 위해서 평당 700만 원짜리 집을 주자라는 저를 비꼬고 조롱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앞에 있다면 잡아다가 몇 대 주워 패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저 인간은 저건 집이라도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냉소도 이렇게 또 비하도 적당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끝없이 냉소하고요. 정치적 무관심을 가지는 게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당신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그 결과 당신은 나중에 자살하거나 아니면 노숙자가 되거나 두 개 중에 하나의 선택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하는 겁니다. 지금 30대 중후반에 월수 뭐 몇십만 원이고 연 몇백만 원이면 나중에 당신의 미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그런데도 가난하다. 워킹 푸어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나는 일자리가 없고 일할 만한 데도 없고 수입이 너무 적다. 자, 그러려면 이런 현실을 갖다가 어떻게 타개해야 되겠는가에 대해 노력을 해야지요. 근데 그들을 대변할 만한 정치 세력이 없고 또 전부 자신들을 이용하려는 세력만 있었다면 어디 딴 데 가서 실컷 쏟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그냥 이놈도 저놈도 똑같이 썩었다고 바라보면서 냉소에 빠지면 저는 그때는 아무런 미래가 없다고 봐요. 저도 가끔씩 가다가요. 앵그리 블루 집회한다 할 때 마음이 안타까워서 거리로 나가가지고 전단을 직접 요 홍대 앞에 거리나 이런 데서도 나눠줬고 옛날에는 또 제 나름대로 사회개혁을 한다고 거리에서 전단을
많이 뿌렸습니다. 그 전단을 나눠준다고요, 내한테 돈이 되거나 도움이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길거리에 전단 뿌릴 만큼 공공한 처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단을 나눠주면요, 그 전단이 무슨 뭐 식당에 개업했다고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에 뭐 아파트 지었다고 사라고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사회 문제를 담은 전단을 나눠주는데요, 그 받는 젊은 사람들의 태도나 이런 거요, 받자마자 그냥 휙 던져버리는 친구가 없나, 그냥 손으로 막 가면 아예 오지 말라고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없나, 불쾌감이 가득 담긴 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론 정치가 이렇게 혐오다라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혐오 정치에 열광하는 20, 30대, 30, 40대도 적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득권 이 꾼들한테. 그리고 심지어 가짜 진보정당한테 열광하거나 심지어 이석기한테 열광하는 20, 30대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스스로 당을 만들거나 사회운동을 하거나 그렇게 할 의지도 없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거짓이다라고 다 냉소해버리고, 지금 20, 30대에서 그렇게 되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40대, 50대, 그게 나중에 일같이요. 금방 세월은 지나갑니다. 근데 그런 처지에서 40대, 50대가 되면 정말 얼마나 더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려운 사람들이 정치적 냉소를 할 게 아니라 어려울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려울수록 더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저항하고 싸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 딴 데 가서 사기꾼들한테 다 쏟고 난 다음에 저한테까지 냉소를 하는 부분에서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불쾌합니다. 앵그리 블루 운동이 정당을 만드는 부분도, 제가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저도 제 몸이 상당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렇고 저도 이 몸을 갉아먹으면서 이 방송을 합니다. 또 돈이 안 되는 건줄들도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방해를 받아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지 않습니까? 한때 한국에서 정치 방송 중에 제일 잘 나갔는데요, 하루에 100만 명 봤습니다. 근데 조직이 시작하니까 향후 장사라도 버틸 도리가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두기는커녕 이제 당까지 만들어서 좋지 않은 여건에서도 싸워보겠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제 개인적으로 정치적 진출이 목적이었다면 이런 무모해 보이는, 좀 미쳐 보이는 싸움에 나설 이유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 하지요. 솔직히 말하면 제 정도 되면 적당히 그냥 경계선을 넘나드는 이야기로 대중을 그냥 자극이나 시키고 시류에 따라가면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마다하고 이 고행의 길로 간다 했을 때, 저도 처음부터 이러려고 이렇게 온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사람은 하다가 보면 자기가 말한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될 때도 있고, 또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제 스스로 현실에 분노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놓고 나는 사람들한테 불만 질러놓고 나는 그냥 빠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면 이제 되든 안 되든 끝은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개나 소나 당을 만들어서 선거 때 행여나 로또나 하나 이렇게 얻을까 싶어서 당 만들어서 비례대표나 한번 가볼까 어쩔까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또 제대로 된 이 이념 정당이, 가치 정당이 없이 전부 그냥 대중들을 속여먹는 그런 사기 정당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정치 자체에 대해서 기성 정당이나 군소 정당이나 다 그놈이다라고 냉소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보지만은, 자, 제외한테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시니컬하게 냉소하려면, 제가 지금 5년하고 2개월을 이 방송을 하루도 쉬지 않고 해왔습니다. 그러면 제 방송을 좀 듣고 저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처지가 어렵고 아주 비난한데
내가 냉소적이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돈도 없고 나이 들어가는 외톨이에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냥 마지막에 이제 어느 순간에는 돈도 다 떨어지겠죠.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건데요. 일용직 일자리도 찾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 다음에 부딪히게 될 곳은 어딘가 하면 이제는 자살이나요. 노숙자입니다. 미치거나. 그래서 냉소라는 거는 그야말로 차도남이라고 드라마에 나오는 부모로부터 돈 많이 물려받아서 가진 게 돈밖에 없고 명품밖에 없고 시간밖에 없는 그 까칠한 이런 사람들이 차도남이나 냉소를 가져야지 없는 사람이 그야말로 두 짝밖에 없는 사람이 냉소를 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굶어 죽거나 자살하기 딱 알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적극적으로 사회개혁에 나서라. 여유가 있어서 남한테 봉사하고 여유가 있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요. 한국에 여유 있는 사람들은 제주도 가서 골프 치고요. 예? 리조트에 가서 틀어박히고요. 이럴 때 부동산만 살살 돌리면서 주식이나 이렇게 몰빵하거나 금이나 사놓고 팔고 하면서요. 아주 편안하게 삽니다. 요즘 코로나가 왔거나 말거나 그들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치에 무관심해도 돼요. 그렇지만은 삶이 힘겨운 사람들은 냉소주의에 빠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머지않아 그 사람 삶이 무너져요. 그래서 절대로 정치적으로 냉소주의에 빠지지 말고 누가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가를 보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뛰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뉴핑에요. 가끔씩 댓글 오는데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회원으로 많이 들어와요. 일용직을 가끔씩 나가는 사람,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저는 매우 다행스럽고 정말로 고마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당을 만드는데 앵그리 블루 당에는 당비가 없다. 그렇게 정한 겁니다. 왜? 당비가 그것조차도 내기가 부담스러운 사람한테 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개혁을 하겠다라는 정당이 당비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꾸려갈 수 있냐. 그래서 당비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꾸려가냐. 저는 창당대회도 길거리에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길거리에서 해도 무대도 빌려야 되고 행사와 관련되는 각종 비품이나 장비도 다 이렇게 엮어야 되고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 나가겠다. 그래서 창당대회, 발긴대회, 각 도, 시도, 지부 창립대회도 전부 다 거리에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남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를 이걸 하는 바야 그건 거리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제 확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치적 냉소주의를 접고요. 힘든 분과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대열에 합류해야 된다. 당신이 냉소할 때요. 아무도 당신한테 사회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그 끝은 파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수록 더 열심히 더 이럴 게 없는 사람이요. 한번 붙어봐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게 많은 사람은 무리한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럴 게 없는 사람은 제대로 한번 붙어서 끝장을 본다라는 생각으로 그래 사회 변화를 시키려다가 망가진다면 망가질 리도 없겠지만 그래도 할 만큼은 해봤다고 자부심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요.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만큼 비겁한 게 없어요. 인생은 태어났으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